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요 저희 자리잡자 채널이 자리 잡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은 슬프기도 하고 좀 자극적인 이야기인데요, 노후자금을 이 불륜녀한테 다 집어넣은 사연에 있어서 한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남편을 고발하는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사연인즉슨 노후자금을 탈탈 털어서 이 불륜녀에게 갖다 바친 사연. 어쩌다가 이 은퇴자금, 노후자금까지 이 불륜녀에게 상납하게 됐는지 그분의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중년 여성입니다. 현재 25년차 부부생활 중이고 남매들은 다 커서 대학생활,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큰 고민에 빠졌는데 어디에도 알리지 못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곧 대기업 퇴직을 앞둔 남편. 최근 들어 골프 약속도 잦아지고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더니 언제부턴가 화장실에 갈 때도 꼭 핸드폰을 쥐고 갑니다. 샤워할 때도요. 의심스러운 마음에 이리저리 확인해 보니 최근 노후자금으로 모아뒀던 통장까지 깨서 어떤 여자에게 송금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착실한 남편이었기에 어떻게 이 우리 노후자금까지 손대서 한 여자에게 상납하고 있는지 너무나 놀라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허망하더라고요. 그동안 집에서 살림한 노고가 전부 날아간 느낌입니다. 하지만 아직 남편에게는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보단 어리죠. 다 큰 애들 탓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구 아빠 누구 엄마니까요. 지금이라도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제가 상간녀에게 나서면 답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오셨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리고 저희 자리잡자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50대 중년 남성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중년의 불륜 이야기.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다 해보지 않았을까? 그죠? 정말 남자들의 반은 바람피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게 결국은 나눠지는 거는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들키는 사람 안 들키는 사람 이 두 가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 중년의 불륜 참 심각한데요. 재미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내에게 외도를 들켰을 때 이 남편들의 공통된 행동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아내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황당하죠? 본인이 바람피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당신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바람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감 가시나요? 그 두 번째는요, 나는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연락 오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만 만나자고 이야기하려고 만나는 거다.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자기도 피해자라고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요, 왜? 내 말 못 믿어? 나는 당신밖에 없어. 내가 누구를 만나? 이러면서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낸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공감 가세요? 예전에는요, 특히 초등학교 동창들이 갑자기 모임을 만들어서 등산을 간다든가 뭐 어디 모임을 간다든가 나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갔다 올게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불륜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 어떤 시대냐면 이 모바일 앱으로 들어가면은 천지가 그냥 불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밴드, 카카오톡, 온라인 채팅방, 친구 만나기 카페 이런 모임들이 많아서 전부 유부남, 유부녀가 또 심지어는요 그 유부남, 유부녀를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카페나 밴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굳이 내가 어디를 가지 않더라도 이 클릭 한 번, 이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그 모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특히 이 중년의 불륜,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보내왔듯이 갑자기 이렇게 착실했던 남편이 돌변해서 불륜을 저지르는 이 상황. 왜 이분들은 불륜을 저지르고 싶은 걸까요? 오늘은 근원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중년 남성이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하려는 심리가 무엇일까요? 불륜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 피우는 것. 여자들은 이 바람 피우는 행위를 굉장히 심각하게, 예를 들어서 대마초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남자들은요, 대마초가 아니라 그냥 담배 피는 거,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끊을 수 없는 대마초라고 얘기하지만 남자들은 언제나 끊을 수 있는 담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배,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다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이 불륜도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50대 이상의 중년 남성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르면 20대 중후반,
늦어도 한 30대 초반이면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20년 이상을 살아온 겁니다. 집장만 하고 또 대출금 갚으면서 또 자라는 아이들 교육비 되면서 그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새 아이들은 이제 아빠랑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집에 가도 아내는 또 아내대로 아이들 케어하느라 또 바쁘니까 남편과는 전혀 같이 소통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돈 버는 기계로 이렇게 전락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50대 남성들이요. 이 나이대에는 오히려 남성 호르몬보다 여성 호르몬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돈 버는 기계이고 마음은 청춘인데 더 예민해지고 여성 호르몬은 계속 나오고 이런 반복적인 것 때문에 이 남성이 어디에도 케어받고 내가 돌봄을 받을 장소가 환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 가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눈치 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집에서도 안정을 못 찾고 어디 가서 안정을 찾냐 이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딘가에 중독이 되는 그런 일을 많이 찾는다는 겁니다. 스포츠, 운동, 골프 이런 거에도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게 모든 이러한 생활들에 대해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운동에 미쳐 살고 자전거에 미쳐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운동, 건전한 스포츠로 내가 그 마음을 대신해 나가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쉽게 불륜에 빠지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쳐다보면 어느덧 쪼글쪼글해지는 이 피부, 그죠? 눈가의 주름도 더 깊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남성 호르몬은 점점 줄어드니까 굉장히 이 센티멘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케어를 받지 못하니까 이 서운함이 몰려오고 거기에서 이제 아내랑 가족들이랑 잘 대화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풀어나가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사연을 50대 중년 여성분이 보내오셨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중년의 남성들이 불륜을 저지를까? 이거에 대해서 포커스인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온 가정에서 케어받지 못하는 그 서운함 때문에 그냥 늘 그냥 나는 돈 버는 기계구나 이 스스로의 어떤 자괴감도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건강하게 다른 내가 즐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잘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살짝만 터치해도 확 넘어가는 그런 나이대라는 거. 특히 이 꽃뱀들한테 물리면은 그냥 아작난다는 것입니다. 이 꽃뱀, 특히 불륜녀들은요, 이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예. 네가 다 옳다. 네 말이 다 맞다. 네가 세상 최고다. 이 또 어떤 말을 해도 막 리액션 끝내주잖아요. 그 말에, 그 리액션에 막 뻑뻑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로를 딱 받고 막 힘을 얻으니까 이제 주체를 못 하는 거지. 주체를 못 하는 거지. 그래서 막 하면은 막 이렇게 남자가 확 바뀌는 겁니다. 그냥 막 갖다 주는 거. 명품 백에 멋이 어떠고 저떠고, 그지? 돈 많으면 많은 대로 막 갖다 쓰는 거지. 근데 이거를 좀 더 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중년기는 외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중년의 안정감 이런 것이 더 있지만은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유치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분노, 혈기충만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돈 문제는 또 막 탐욕이 심해서 막 주식 투자해서 한 방으로 막 벌려하고 막 탐욕스러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또 막 어떤 한마디에 금방 상처를 받아서 막 금방 내가 막 골골하고 그죠? 그러니까 더 점점 더 유치해진다는 겁니다. 50대 남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점점 더 유치해지지 않나? 우리 그 만만한 우리 와이프님들한테 막 유치하게 하잖아요. 말도 유치하게 하고. 그죠? 그 유치해진다니까, 그게. 직장에 가잖아요. 가면은 부장님 있네, 뭐 팀장님이네, 임원이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게 팍 잡고 있잖아요. 팍 잡고 있는데 그 내면에는요, 아이들, 유치함, 이런 게 가득 차다는 거예요. 인정 안 되시죠? 인정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인정이 됩니다. 그 유치함으로 가득 차요. 그 숨은 미성숙한 탐욕과 유치함, 이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 부장님, 팀장님, 이사님 이렇게 싸니까. 그래서 이 중년 남성들이 그 속에 있는 내면에 숨어 있는 탐욕, 분노, 유치함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야 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불륜녀와 꽃뱀들은 탁 이렇게 터치를 해줘. 바늘로 탁 찔러도 그냥 빵 터지듯이 풍선요 살짝만 돼도 터지잖아. 그게 막 유출하는 거지. 너무 좋아. 매일 만나고 싶어. 매일 갖다 줘. 뭐 이런 거. 어때요? 인정됩니까? 이 시기의 남성들은요. 또 특히 이 신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이제 자꾸 고개 숙인 남성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막
혈기 왕성했을 때의 시기를 비교해 보면 자꾸 고개 숙여지는 거죠. 고개 숙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또 살짝 찔러보세요. 분출하는 거. 사실 이 중년의 남성은요, 성욕보다는 이 센티멘탈,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이 센티멘탈한 이 마음, 그것 때문에 그걸 살짝 터치해주는 그 사람들한테 싹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뇌가 이 현실 인식 이런 거 전혀 안 해요. 이때부터는 오로지 욕망, 분노, 탐욕, 욕망 이쪽에만 딱 하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 어떤 다른 중독보다 그게 좋은 거예요. 성욕이 아니라니까요. 성욕은 그 다음 문제. 첫 번째 그 마음을 딱 터치해 주니까, 그 마음을 들어주니까 싹 다 넘어가는 거지. 결국 이 중년의 바람은요, 눈보다는 이 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불륜, 우리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이 50대 여성분이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 대안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대안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혼자 꿍꿍 앓고 있지 말고 가족들하고 공유하자입니다. 남을 위해 사느라 자신의 욕구를 계속 묻어두고 오셨던 분들이 꾹꾹꾹꾹 눌렀던 것이 갑자기 분출해서 터져버리기 전에 그걸 조금씩 이렇게 터뜨려서 같이 공유해보는 건 어떨까? 두 번째는요, 우리 가족을 남과 비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니나 비교해, 니나. 가족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이러한 환경은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구나, 이래 생각하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세 번째는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의존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은 이 독립성을 좀 존중해주면 어떨까? 최소한 바람 피고 나쁜 짓 하는 것만 아니라면 조금은 좀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며 이 독립성을 좀 인정해주는 거. 계속 그냥 같이 붙들어 매고 있지 말고, 어때요? 중년 부부가 필요한 거는요, 이 정면 대결하지 말고 옆구리 콕콕 찌르는 걸로 좀 바꿔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정면 대결하면 피곤해. 피곤하니까 옆구리 콕콕 찔러서 그냥 좀 자기 의사를 관찰해보는 건 어떨까? 네 번째는요, 부부 간에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같이 뭔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좋아.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씩, 뭐 일주일에 하기 싫으면 2주라도 한 번, 그게 싫으면 3주에 한 번씩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같이 뭔가를 해보는 거. 같이 서로 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안 맞더라도 새로 한번 배워보든지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는 노력. 그거는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안 되시면 괜찮은 걸로 서로 합의하에 한번 해보세요. 다섯 번째는요, 내가 늘 그냥 이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잖아요. 특히 가족들 간에. 금방 이야기해놓고 또 후회를 하지만 또 얘기하고 또 막 상처를 주고 이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다 모든 걸 다 쏟아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아까 옆구리 콕 찌르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수많은 주고받은 그 상처의 말들을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대화를 통해서 좀 화해를 좀 해보면 어떨까? 사실 이 중년의 이 바람, 중년 남성의 바람은요, 성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욕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서적인 문제가 크다. 돈 버는 기계에서 뭔가 남자로서의 어떤 존재감, 이거에 대해서 채우고 싶은 그 마음이거든요. 그거를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가정에서 이렇게, 물론 뭐 제가 드린 이 대안이 다는 아니죠. 가정마다 환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집과 잘 맞는 부분을 서로 좀 영역을 좀 지켜주고, 전부 다 같이 막 비빔밥처럼 같이 섞어서 막 일을 하지 말고 좀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최소한 중년의 부부들이 부부 생활 유지한 게 20년 이상, 어떤 분들은 30년 이상, 40년 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지금까지 지켜온 그 부부 간의 정이 아니면은 의리, 그거를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모든 걸 다 같이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제 뭐 20년 30년 살아서 얼마나 더 맞추려고 그래.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가는 거. 그걸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정서적인 공감, 공유, 이를 통해서 한번, 물론 뭐 좀 이것도 일방적이죠. 제가 남자이다 보니까 일방적인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 방송을 보시고 조금은 이렇게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다른 중년의 남성분들이 이제 와서 한번 이 중년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